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더 크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개장 전에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핵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이제 조금 더 반도체와 관련된 강한 압박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우회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추가 제재를 가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온과 미국의 포드 합작사가 다시 한번 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배분을 위해서 유상 감자를 이어간다는 내용이고요.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 치료제와 관련된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사표를 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동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트럭 토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인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SK가 또다시 유상 감자를 실시합니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서 홍원식 전 회장 일가가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글로벌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블로그를 통해서 2025년이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준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고 향후 12개월 동안 연구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니엄과 함께 12개의 큐비트를 99.8% 정확도로 기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한 아톰 컴퓨팅과 협력해서 2025년 상용 양자 컴퓨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평균 23%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메타 CEO 저커버그와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달 초까지 급락했던 양자 컴퓨팅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훈풍이 닿으면서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번엔 TSMC와 삼성, 인텔 등 파운드리 업체의 첨단 칩이 중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14나노미터 또는 16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판매 시 고객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TSMC가 만든 칩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로 비밀리에 유출됐던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인 건데요.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 금지를 넘어서 화웨이 같은 기업이 제3자 공급원을 통해 AI 칩을 취득하는 우회 경로 차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은 AI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이번에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0개국들은 아예 AI 반도체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농기계 제조업체인 제동은 우크라이나로 트랙터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총판 A사와 3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맺은 뒤 현재 가장 먼저 K 농기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5일 농기계 업계에 따르면 대동은 이날 우크라이나로 트랙터 20여 대를 보냈고 3년간 매년 100억 원 규모로 정기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성비가 좋은 데다 엔진 성능이 뛰어나고 초보 농부도 몰기 편한 제품으로 대동은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품질 보장과 서비스 등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0년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한 대동은 TYM을 제치고 유럽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략을 위해서 재검 사업의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소형 건설 장비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대동은 4%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인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SK가 또다시 유상 감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블루오벌 SK가 34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9천억 원 규모의 유상 감자를 실시한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28억 달러 규모의 1차 유상 감자를 결정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감자 결정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해외 투자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본 재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유상 감자로 인해서 SK온의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와 포드는 약 2조 4,500억 원을 각각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차 감사에서도 각각 2조 원씩을 회수한 바가 있는데요. 블루오벌 SK의 총 유상 감자 규모는 약 9조 원 수준으로서 1, 2차 감자 후에 블루오벌 SK 자본금은 기존의 약 16조 원에서 약 7조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감자 결정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블루오벌 SK를 대상으로 최대 96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올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지속했던 SK이노베이션인데요. 미국 행정부의 배터리 보조금의 축소 규모와 함께 SK 엠무브 상장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 축소 여부에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올 한해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부인 이윤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홍범석 상무 등 3명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혐의 금액은 약 37억 원인데요. 이로써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해서 횡령 및 배임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8명으로 늘어났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은 총 256억 원이 됐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분쟁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잡은 이후 회사는 홍 전 회장이 회사 유통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사적 유용이 벌어졌다고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한행코 안에 들어간 이후 남양유업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세주인과 맞는 새해 주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글로벌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장이 주목할 만한 데이터 발표 이후 올해를 본격적인 상업화의 원년으로 삼고 이르면 연내 미국 FDA 임상 이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파킨슨병 치료제인 TDA9인데요. 파킨슨병의 기존 치료 방법으로는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의 세포치료제 활용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바이오메딕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TDA9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기 시작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초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알츠하이머 파킨슨 학회인 ADPD 2025에도 초청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생법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S바이오메딕스인데요.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장 마감 후 시간을 거래해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24,15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시간을 거래 이후 오늘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